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식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음식을 먹은 만큼만 준비한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무기질이나 비타민 섭취를 제한한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2분의 1 정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새끼 식사를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분은 같은 거는 물과 섬유소 풍부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것들은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제한하는 게 제한하고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거는 하루의 섭취량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분의 1은 너무 많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다음 중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신부전이나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이런 것들은 물을 제한해야 되고요. 부정이 오기 때문에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증 유발 물질 같은 거를 물을 많이 섭취해서 방광으로 가서 방광에서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므로 물을 충분히 별 문제가 없다면 이런 신장이나 신부전 같은 이런 문제, 물을 제한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물을 충분히 뭐 2000에서 3000cc 정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요로 감염이 되겠네요. 그 외에는 제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다음 중 노인이 운동하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로 옳은 것은 폐활량이 감소됐다. 복부지방 감소,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됐고 흉곽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면 복부지방이 증가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관절 범위가 운동 범위가 증가하는 감소고요. 흉곽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그리고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죠. 그래서 일단 폐 조직이 탄력성이 감소들어서 폐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동이나 운동할 때 숨이 많이 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들이 활동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력의 감투로 인해서 여기서 말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심장 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되고 그리고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운동하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로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폐활량의 감소입니다. 네. 우리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뇨병, 이뇨제, 항고혈압제,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자궁적출술. 우리가 성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라든지 아까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라든지 관절염 대상자의 항염증성 약물이라든지 이런 통증 같은 경우도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궁적출술이나 당뇨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에 대해 재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건강식품도 의사와 상의하에 복용한다. 아주 좋죠. 예, 건강기능식품 어떤 것들은 우리가 더 약효 상승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분할성이 있는 약은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약품은 한 번에 포장 단위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약 복용을 잊었다면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를 복용한다.
거포장과 약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정해진 용량만 복용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죠. 네, 복용을 잊었다고 생각난 즉시 우리 복용하는 걸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그 가까워진 때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도록 하고,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대상자는 여기 이거죠. 다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6번은 다음 중 약물의 종류별 복용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식전에는 위장 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 식전에는 일부 당뇨병, 식전에 일부 당뇨병, 그 다음 3번 식후 칼슘제,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식사 직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인데, 여기에서 답은 우리 구분해서 보면 식전에 드실 수 있는 약물들이 당뇨병, 일부 당뇨병이 있고요. 그리고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식전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라든지 식사 직후에는 칼슘제라든지 철분제제 같은 거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는 위장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들을 식후에 드실 수가 있으며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후, 식전 일부 당뇨병 또는 갑상선 호르몬제,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같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식사 중이나 철분제 같은 경우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 조절제, 이거는 식전이라고 했습니다. 식전. 네. 갑상선 호르몬제, 이건 식전이죠. 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7번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외 작업은 낮에 한다. 외출할 때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는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이 있을 경우 시원한 물을 마신다. 선풍기는 창문을 닫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은 삼가해야겠죠. 그리고 외출 시에는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고, 그리고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도통이라든지 근육경련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면서 음료를 천천히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신체활동 지원.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하기 위한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수면 중에도 수시로 기저귀는 확인 안에서 갈아주어야 한다. 3번 비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억제들을 사용한다.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겨드랑이를 잡고 올린다. 질병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죠. 네. 우리가 정해진 절차보다는 우리가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고요. 강제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면 중에는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억제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겨드랑이로 자꾸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보다는 사람 중심의 요양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인사한다. 대상자의 거리를 두고 상대를 본다.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 2분 이상 눈을 맞추고 나서 천천히 말을 건넨다.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그대로 둔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는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춘 다음에 2초 이내에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벽 쪽으로 들어가면서 벽 사이로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눈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눈높이에서 해주고, 그리고 졸고 있으면 침대판을 두드리고 깨운 뒤에 말을 시작하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네고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되고, 네,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시선을 대상자가 피한다, 벽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의 답은 최소 1초 이상 할 수 있도록 한다라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연화 곤란이 있는 대상자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증상으로는 라고 됐죠. 연화 곤란, 청색증이죠. 예, 연화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연화 곤란이 뜻이 뭡니까? 예, 삼키는 데 문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인해서 청색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식사 상태를 식사 상태, 제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식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식단표, 식사 재료, 기호식품, 투약 상태, 식사 일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대상자의 식사 시간이나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24시간 기록하는 식사 일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5번 보시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삼키기 힘든 대상자, 결손치가 있는 대상자, 소화가 잘 시키는 대상자, 치아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때는 잘게 썬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아가 적어서 결손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 능력이 약간 상실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손치가 있는 대상자를 갖다가 잘게 썰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든 음식 같은 경우는 삼키기 힘든 장애,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약간 원래 음식이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식 같은 경우는 뭐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에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동식도 있죠. 그리고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경구 유동식 같은 건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고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경관이라는 것은 뭐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게 썬 음식이라는 것은 결손치, 치아가 적어서 그 대신에 삼키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서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사 전에 견과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한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식사하도록 한다. 음식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준비한다. 식욕이 생길 때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보기 좋게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서 식욕을 돋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2번이겠네요. 네. 7번 보시겠습니다. 왼손잡이 대상자에게 편안하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항상 대상자의 어느 쪽에서 대상자가 오른손 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대상자니까 대상자의 왼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대상자의 왼쪽,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이 이게 주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변비, 설사, 혈변, 지방변이죠. 네. 그리고 점액변,
답은 설사겠죠. 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할 경우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설사로 인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은 탈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우선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한다. 비관이 빠졌을 때 즉시 밀어넣는다. 의식이 있는 대상자이면 식사 시간을 알린다.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영양 주머니는 매일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뭐냐면 4번이죠. 네,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하고 매일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양 주머니는 매번 매 급식마다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요. 영양액은 우리가 실온이나 체온보다 약간 높게 실온 정도의 온도로 비관이 빠졌어요. 이거는 의료인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가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0번 보시겠습니다. 비관 영양액이 주입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대처 방법은 심호흡을 하게 한다.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머리 쪽을 발치보다 낮게 한다. 비관을 잠궈놓은 간호사에게 알린다. 잠시 주입을 멈췄다가 계속 주입한다. 답은 4번이죠. 네, 우리가 비관 같은 경우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을 하던 비관을 잠그고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마지막 시간 4시간, 네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으로 신체활동 지원 문제 10문제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체활동 지원 몇 회, 2번 정도 더 걸쳐서 우리 다시 문제 풀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